처음이에요. 13개 중에 10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10개 중에서 5개, 이건 해봤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13개 중에 10개를 쓰는 거예요. 처음 해본 겁니다. 일단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만 해봤어요. 일단 우리가 한번 수업을 했던, 책을 한번 읽어봤던, 어쨌든 본 거잖아요. 많이 봤고 적게 보고 그 차이인데, 어떤 거는 잘 써지고 어떤 거는 이제 안 써진다고 해요. 책에 있는데도. 그 이유가 뭐예요? 써질 만큼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경험이에요. 아, 이렇게 공부했더니 써지더라. 그러면 뭐예요? 다른 것도 그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 거죠. 그 개수가 1500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1500페이지를 외우는 것보다는 쉬운 거예요. 써지는 게 1500페이지만 되거든요. 외울 거는 사실은 한 페이지 보게 되면 얼마 없어요. 이거 외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외울 게 없어요. 아, 그냥 자결연소는 열은 발생하지만, 지열작자니까 열은 발생이 되지만 뭐는 없다? 아, 빛이 없다 이렇게 써도 이 안에 있을 거잖아요. 눈에 안 띈다는 얘기죠. 기술자는 그런 또 매력이 있어요. 설명을 하는데 거짓말도 자신 있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성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불꽃이 없죠.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요. 자, 자결연소는 불꽃이 없다. 무슨 연소는 불꽃이 있다? 불꽃연소는 불꽃이 있다. 이런 내용을 여기다 써도 된다고 해요. 반대를 가지고 설명해도 돼요. 자, 그리고 불꽃연소는 무슨 연소가 있어요? 증발연소도 있고, 증발연소도 불꽃이 발생하고, 분해연소도 불꽃이 발생하고, 표면연소도 불꽃이 발생하잖아요. 자결연소만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라고 해요. 자, 자결연소의 특성인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드려요. 근데 이렇게 써서 제출하면 점수가 대단히 낮게 나오죠. 왜요? 다 비어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이제 메꾸는 실력이 여러분은 이제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써서 계속 드리면 이거는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열, 연기, 연소, 가스 발생. 이를 좀 알았어요. 그럼 여기 있어. 연쇄 반응이 뭐예요? 열이 뭐고, 연기가 뭐고, 연소, 가스가 뭐예요? 우리 연소, 가스만 해도 한 2페이지 배웠잖아요? 연소, 가스 중에 이산화탄소 1페이지, 일산화탄소 1페이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불꽃 발생 여부, 발생하지 않은 불꽃이 뭐예요? 불꽃도 우리 연소 생성물 할 때 불꽃도 1페이지가 나왔어요. 불꽃의 색상도 나와 있었고, 그죠? 그런 부연 설명이에요. 연소 속도는 왜 느릴까요? 네? 근데 연쇄 반응을 안 하니까 느릴 수밖에 해요. 또 연쇄 반응을 또 한 번 써주는 거예요. 연쇄 반응을 안 하니까 느리니까 연쇄 반응이 뭐다라는 걸 또 써줘도 되는. 그러니까 여기 써고 여기 써도 똑같이 써도 다른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이거는 왜냐하면이잖아요. 방출 열량은 왜 작아요? 불꽃이 없기 때문이죠. 불꽃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 열량은 전달이 되는 건데요. 또는 발생 열량일 수도 있는데, 우리 표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게 돼요? 열이 같은 열이라도 주변으로 전달되는, 방출되는 열량은 총 열량은 많겠죠. 불꽃은요, 표면이 넓어지잖아요. 근데 자결은요, 그 표면 어떻게 돼요? 제 생각이에요. 교재에 없더군요. 그냥 이렇게 제 생각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막 책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거나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채점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에너지는 뭐예요? 에너지는 열입니다. 열. 에너지는 열을 얘기해요. 저에너지, 저위 발열량, 고위 발열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합성 수질의 연탄, 설탕, 전분, 목재, 코크스. 우리가 진짜 어려운 게 있어요. 설탕을 설명해라 그러면 설탕을 뭘 설명을 해요? 이런 거요.
근데 한 줄은 설명할 수 있겠죠. 하얀색도 있고 뭐 예? 거무튀튀한 색도 있고 또 달고 그죠? 설명할 수 있겠죠. 사탕수수에서 이렇게 예, 하고 뭐 이런 거 한 줄은 설명할 수 있고 그 정도만 돼요. 또 전분 설명하면 되니까. 그래서 설명할 거 없으면 하나씩 물고 늘어져요. 열경화성이 뭐다, 합성수지가 뭐다, 연탄이 뭐다, 설탕이 뭐다. 그러면 할 말을 조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썼던 거를 자꾸 재탕, 삼탕 하는 얘기죠. 그게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쓰는 건. 자, 여기 이렇게 썼지만 제가 내용을 안 썼어요. 그렇지만 이게 냉각 질식 제거에 대해서 쓸 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신부화제에 대해서 또 상당히 쓸 말이 많잖아요. 신부화제는 무슨 화제가 아니에요? 표면화제가 아니잖아요. 신부화제는 고체화제입니까? 무슨 화제예요? 보통 표면화제가 이제 가스화제 이런 거잖아요. 기체화제, 액체화제. 신부화제는 고체화제를 신부화제. 어디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화재안전 기준 용어 정의에 나온다. 이걸 또 한 줄 쓸 수도 있고 법제처 들어가면 찾을 수 있다. 이것도 한 줄 쓸 수 있는 거고 아무거나 쓰는 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진짜 어떤 사람이 첫 시험에서 사주 공부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58점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도 저한테 달려왔어요. 원장님 진짜 던데요. 뭐가요? 거짓말 써도 점수 주는 거. 자, 2번에 자연발의 발생은 열의 축적과 열의 발생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뭐와 뭐를 쓰라고 써요? 1번 열의 축적과 열의 발생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열의 축적에 영향을 주는 인자, 열의 발생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해서 각각 그죠? 두 개를 그러니까 문제가 열의 축적에 영향을 주는 인자, 열의 발생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 설명을 온도가 높으면 열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열의 발생은 증가해요. 한 줄 써주면 안 돼요, 사실. 설명은 몇 줄이 되면 좋다? 예, 적어도 3줄이 돼야 돼요. 2줄 반이 3줄이에요. 2줄은 한 줄 반이 될 수 있다고요, 그죠? 한 줄 반은 너무나 빈약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것처럼 4줄씩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25점짜리가 되겠죠. 뭐에 대해서 각각 쓰라고 했어요? 1번 연소 과정, 2번 열분해 생성물, 3번 연소 생성물.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그죠? 지금 봐요. 완전 연소 생성물 CO2, H2O 딱 이것만 썼잖아요. 근데 CO2가 뭐예요? H2가 뭐고? 그렇게 좀 쓰면 3줄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답을 이제 이렇게 주는데 실제 답은 제가 시험장에 가면 그렇게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게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책을 또는 나눠주는 거를 전부 다 제가 제 생각을 써가지고 나눠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CO2가 뭐다, H2O가 뭐다를 쓰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써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만 쓴다는 얘기예요. 허전하게. 그냥 핵심만. 그러니까 시처럼 공부해서 시처럼만 쓰는 거예요. 소수처럼 쓰기를 원하는 겁니다. 논하기를 원해요. 기술해라 라는 문제지만 빡빡하게 쓰기를 원한다고요. 고분자 화합물의 난이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난이도 방법의 개념 뭐예요? 이게 지금 연소 메커니즘과 혼소의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끊어주는 게 뭐예요? 난연하잖아요. 이 그림의 관계가 있다니까요. 구체적으로는 이거죠. 그죠? 자, 뭘 쓰라고 그랬어요? NFPA 10 그리고 ISO 7165에 따른 각각의 화재 분류 표에 있잖아요. 이런 이제 핵심을 외웠냐라는 거죠. 자, 프리 플래시 오버와 포스트 플래시 오버에 대해서 기술해라. 우리 교재에 있는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핵심이 어디 있어요? 이걸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걸씨고 뒤에도 전체적으로 걸씨 이것만 딱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런 그림이라도 한 개 딱 그려주면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아는 걸 썼겠구나. 그죠?
이 그림 뭐예요, 결국은? 이 프레셔오버 한 개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프레셔오버 전, 프레셔오버 후. 프레셔오버가 여기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전이고 이게 후 아니에요? 그래서 프레셔오버에 관계된 그림을 하나 그려줬으니까 아, 이거는 아는 걸 쓰겠구나. 즉 프레셔오버 전 단계는 성장기를 설명하면 될 거고, 후 단계는요? 최성기와 감쇄기를 설명하면 되겠죠. 자, 목재의 연소 과정, 그리고 목재의 상태에 따른 연소 상태. 교재에 있습니다. 연소 과정, 그리고 연소 상태. 자, 이렇게 했더니 시간이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까? 아니죠. 밑에다가 막 이 표를 설명해 줘야죠. 왜 색이 백색보다 흑색이, 네? 연소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열 흡수가, 그죠? 우리 설명하는 거예요. 밑에다가. 시간 남았으니까. 시간 안 남았으면 여기 끝이고요. 이건 이제 외운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시처럼 공부를 한 거예요.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소설처럼 써줘야지. 이건 핵심만 쓴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뭐예요? 자, 표면은 매끈함보다 뭐 거친 것이. 왜요? 매끈한 것보다 거칠면 어떻게 돼요? 표면이 커지잖아요. 넓어지고. 그죠? 우리 사실은 알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알고 있는데 끄집어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걸 써줘야 되는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공부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공부한다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만 쓰는 사람이 90%. 이 표를, 그림을, 뭔가를 수식만 쓴 사람이 80%예요. 90%예요. 수식을 쓰고 설명하고, 표를 그리고 설명하고,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흔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듯이. 다른 사람은 뭐 틀리겠어요? 남과 달라야 합격하는 거예요. 400명 시험 봐서 4명이 붙는다. 그러면 몇 %예요? 1% 합격률이에요. 남하고 똑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8명 합격해도 2%입니다. 50명 중에 1명이에요.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급이, 한 학급이 50명이었잖아요. 그죠? 반 1등입니다. 쉬워요? 어려운 겁니다. 뭔가 달라야 된다고요. 자, 환기지배형 화재, 이 그림 관계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죠? 여기에 환기지배 영역이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또 올라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그죠? 이 표로 되어 있었죠? 환기지배 화재와 연료지배 화재 비교. 그죠? 근데 지금 뭐만 써주면 돼요? 그 표를 그려주는 거는 아니라고요. 그거는 다른 문제를 푸는 거예요. 차이점을 써시오, 이런 건 문제. 이거와 비교하시오, 이런 문제. 근데 얘는 아니잖아요. 이것만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써줘야 됩니다. 연소 속도나 연소 시간이 환기량에 의해서 지배된, 환기량이 뭐예요? 산소량이에요, 공기량이에요? 가연물량이에요. 공기량을 환기량으로 한다. 지금 몇 줄 썼어요? 2줄 쓴 거죠. 산소도 아니고 가연물도 아니고 공기량을 환기량으로 한다. 이거는 계곡부가 커지면 많아질까요? 계곡부가 작으면 많아질까요? 클수록만. 그러면 3줄이 되는 거예요. 설명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되겠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쓴다는 게 사실은 이게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자, 온도 인자와 계수 시간 인자에 대하여 각각 기술하시오. 이건 제가 교재 내용보다 좀 살을 많이 붙였어요. 약간 내용이 더 늘어났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옥시전 밸런스 우리 교재에 있어요. 근데 반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좀 늘렸어요. 개념, 그리고 계산. 우리 계산 요거 딱 있잖아요. 계산. 근데 계산 밑에 뭐 있어요? 제가 늘렸거든요. 자, 옥시전 밸런스가 0이고 옥시전 밸런스가 3.5입니다. 어떤 게 더 폭발력이 강해요? 0인 게. 그걸 쓴 거예요. 밑에다가. 몇 줄이에요? 3줄이잖아요. 3줄 늘어났잖아요. 특징은 딱 우리 교재에는 한 줄 있어요. 0일 때 폭발 위력이 가장 크다. 그러면요,
마이너스 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플러스 값이 커질수록 위력은 작아지잖아요. 왜요? 플러스 값이 커지면요. 뭐가 많아서요? 산소가 많고 뭐가 적어서. 과연 물량이 적어서. 즉 폭발 물질의 양이 작아서. 마이너스 수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값이 자꾸 커지면. 예? 산소가 부족하고 뭐가 많아져요? 가열 물량이 많아져가지고. 그럼 뭐가 때문에 문제예요? 산소 양이 부족한 것 때문에 문제죠. 그죠? 폭발 위력이 적은 문제는. 그걸 제가 써놓은 거예요. 몇 줄 됐어요? 5줄 됐잖아요. 이거는 전도가 뭐냐, 대류가 뭐냐, 복사가 뭐냐는 교재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너무 넘쳐나가지고요. 이게 25점 해도 될 정도예요. 오히려 줄여야 되겠더군요. 발화점에 영향을 주는 인자 및, 자, 발화점에 영향을 주는 인자, 그리고 발화점 측정 방법 두 개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단 저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제목만 해놨는데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자, 다음 13번에 보일오버의 위험성 및 방지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세요. 이 보일오버가 우리 교재는 반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늘렸습니다. 보일오버의 위험성 한번 읽어보시고, 보일오버의 방지 대책, 탱크 저면 수층 방지, 물의 과열 방지, 탱크 내용물의 기계적 교반, 방유제 설치. 제목만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맞나요? 근데 설명을 어떻게 써요? 막 3줄, 4줄, 막 4줄, 4줄, 막 이렇게, 그죠? 어거지로 늘린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좀 창피할 수 있어요. 썼던 말 또 쓰고 또 쓰고. 네,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아, 이런 거 써도 되는구나, 이런 거. 그죠? 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핵심 암기, 생각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